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1살의 자영업자입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아직 싱글이에요. 물론 지금은 싱글이지만 저도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한창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다가 현실로 돌아온 지 이제 막 반년이 지났네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예비 남편과 파혼했습니다. 요즘 흔하게 반반 결혼을 많이들 하는 추세이고 예전처럼 남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시절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 역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건 옛날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름 합리적으로 결혼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반 결혼이라는 의미를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반 결혼이라고는 해도 여유 있는 쪽에서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할 마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사이에 마치 더치페이를 하듯이 계산적으로 구는 예비 남편에게 질려 결혼을 석 달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큰돈을 지출하기 전이었다는 것과 양가 부모님 상견례 전에 결혼을 깼다는 점입니다. 상견례까지 했다면 우리 부모님을 너무 욕보이는 일일 것 같았거든요. 예비 남편과 연애하면서 꽤나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여겼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 합리적인 게 아니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내가 잘못 본 거였어요. 파혼하고 나서 저는 요즘 대세라는 반반 결혼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반반한다는 것이 저는 결혼식 그 자체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 비용뿐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생활비나 집안일도 부부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 생각을 말하면 아마 100이면 100, 다들 싫은 기색을 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나 결혼 이후 부부가 서로 똑같이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한다는 식으로 반반 결혼 생활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또 너무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서 만약 제가 나중에 결혼할 기회가 또 온다면 반반 결혼은 딱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가 더 많이 해오라는 게 아니라 반반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파혼 안을 깔끔하게 딱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혼이든 파혼이든 말로 한 번에 끝내기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한테 파혼 다시 고려해달라면서 한동안 매달리는데 스토킹 신고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행히 포기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선주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반반 결혼하자는 뜻은 네가 가진 재산 다 나누자는 뜻이 아니었어. 네가 오해한 거야. 설마 아니 내가 그런 도둑놈 심보로 너랑 결혼하자고 하겠냐? 내가 말실수 좀 했다고 파혼일은... 우리 엄마 지금 알아놓으셨어. 제발 마음 풀어, 어? 말실수? 나한테 요구한 게 말실수라고? 실수라는 게 뭔지는 알아? 모르고 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이 결혼 못해. 천지분간도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됐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오빠가 이러는 이유 나는 뻔히 알아. 역시 사랑을 이기는 건 돈이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차라리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당장 파혼하면 손해 막심이야. 우리 신혼여행비랑 사진 찍은 건 어쩔 건데 식장 잡은 것도 위약금 다 날리게 생겼잖아. 오빠 좋아하는 반반으로 정산하면 되겠네. 나는 그 돈 날려도 내 인생 구한 거 감안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한 번만 더 질척거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거니까 이쯤에서 그만해. 파혼 후에도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는 싹싹 빌겠다고 사과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길래
꺼지라 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만나면서 혹여 저에게 자격지심 가질까봐 겸손을 떨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 넘어서 결혼 추진하면서 주변의 기혼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긴 했습니다. 그중에 반반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반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중에 저 파혼할 즈음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반반 결혼한다며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말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반반 결혼 하나 봐라. 니들도 절대 반반 결혼을 생각하지도 말어. 선주 너 나처럼 결혼하고 싶댔지? 절대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것만큼 치사한 일이 없어. 이혼 사유가 반반 결혼이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너 결혼할 때만 해도 제일 합리적인 결혼 방법이라며? 말도 마라. 니들도 알지? 내가 결혼 전까지 놀러가는 돈까지 아껴가면서 악착같이 돈 모은 거.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함부로 못했거든? 남편 놈이랑 동등하게 결혼하면 평등하게 부부 생활할 수 있다고 아주 오만방자한 착각을 한 거였어. 너 신랑이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 너 정도면 서로 맞벌이 하는데 배려하는 쪽인데. 난 너 잘 사는 줄 알았어. 이만저만 많이 따지고 결혼했잖아 너. 어휴, 까다롭게 따지고 계산해서 결혼하면 뭐해. 나도 처음엔 결혼 잘한 줄 알았지. 물론 부부만 딱 놓고 보면 서로 나름 잘 챙기고 산 것 같아. 근데 내가 바쁘면 그 사람이 챙기고 남편이 바쁘면 내가 좀 더 배려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딱 부부 둘만 떼어놓고 볼 수 없더라. 그러니까 가족들 다 끊어내고 둘만 사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친구는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부지간에 평등하려면 갈 길이 멀었다나요? 우리 집 가면 남편이 뭐 하는 줄 알아? 그냥 우리 부모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신나게 젓가락질만 해. 설거지를 해, 과일 깎기를 해. 한마디로 그냥 대접만 받잖아? 근데 며느리는 어떠냐? 시댁 가면 다리 접을 일이 없어. 남편이 드물게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하면 너무 기특한 사위인데 내가 시부모님께 드물게 안부 여쭈면 무심한 며느리고 서운해하시는 건 또 어떻고? 남편 쪽 친척들 만나면 내조 잘해줘라, 아침밥은 잘해주냐, 시부모 잘 챙겨라 소리를 숱하게 들어야 하고. 정말 질리더라. 처음에는 나도 참고 넘어가자 했어.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니더라. 작은 것도 계속 쌓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 친구 하소연을 듣다 보니 저도 반반 결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 근데 과감하게 이혼 결정한 너도 참 대단하다.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시댁에서는 아무 말 안 해? 야, 말도 마. 우리 얼마나 치사하게 갈라섰는 줄 아냐? 결혼할 때 서로 들인 돈 계좌까지 다 까면서. 참나. 암튼 내가 반반 결혼을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적어도 남자 쪽에서 반반 결혼 하자는 말을 먼저 한다면 나중에 결혼해서 마누라 권리 찾아줄 준비를 반드시 하고 반반 결혼 요구하라 그래. 결혼은 요즘 태세 반영한다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조선시대 도리 강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완벽한 반반 결혼은 없는 것 같아. 다들 금전적인 부분 고려해서 싸움 나고 갈등 생기는 거네. 네 말 참고할게. 그렇게 친구 이혼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많았건만 남편 될 사람이 제 마음에 확 불을 싸지른 사건 이후 저는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친구가 하는 말이 남일 같지 않았던 거는 그즈음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 남편과 간혹 다툴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갑내기 예비 남편을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후배로 만난 케이스입니다. 어린 나이에 입사한 제가 선배고 남편이 3년 후배예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회사를 나와서 창업했습니다. 솔직히 사내 연애라는 게 남의 눈치도 보이고 조용히 티 안 내기 쉽지 않은데 꽤나 오래 고민하고 회사를 나왔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사내 연애할 때 주변에서는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어서 여간 신경 쓰인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제가 회사 나오자마자 바로 창업한 건 아니고요. 나와서 프리랜서 하다가 창업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 해부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월급쟁이이니 월급이 빤했죠. 아마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자세히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예비 남편과 사귀는 2년여의 시간 동안 저나 그 사람이나 서로의 사정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양가 모두 먹고 살만했고 자식 결혼한다는 큰 돈은 못 주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은 주지 않을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시댁은 두 분이 입에 풀칠은 한다며 자식 도움 필요 없다고 하셨고 대신 도움도 주기 어렵다 하셨고요. 굳이 말하자면 예비 남편보다는 우리 친정의 형편이 더 낫긴 했고요. 문제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 사실 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취업하고 호캉스니 해외여행이니 명품 가방 사고 할 때 나는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돈 더 보태서 자가로 시작하겠다는 욕심이 있어 열심히 모았고 20대 중반 나이에 실거주 수도권 입지 좋은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부모님 도움도 조금 받았어요. 부모님이 대출이자 줄이라면서 중간에 세놓고 있는 집 보증금 1억 정도를 보태주셨습니다. 어쨌든 적은 투자금에 비해 운이 좋게도 시세는 많이 올랐어요. 처음 분양받았을 때보다 2.5배가 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은 그냥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갚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갈아타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보태 노후자금으로 드리고 싶었죠. 부모님 노후도 중요하니 저 결혼한답시고 결혼자금도 부담 안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그 집 사고 제가 포기한 것도 많았습니다. 제일 예쁜 20대 중후반 나이에 거지같이 살면서 열심히 대출 갚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예비 남편은 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 오픈해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집이 있긴 하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세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예비 남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합쳐 신혼집을 얻기로 했어요. 여기서부터 예비 남편은 반반 결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신만 따지면 정확히 반반은 아니지만 둘이 같이 신혼집 보증금을 보태고 모자란 걸 자기 명의 대출도 충당하니 반반이라는 거죠. 우리 신혼집 차릴 동네 전세 시세가 한 2억 중반이니까 각각 5천씩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자.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할게. 대신 있는 돈 전부 다 보태면 결혼 비용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인데 나머지는 네가 좀 부담해주는 게 어떨까? 대신 반반하는 결혼이니 예단이랑 예물은 우리 없이 하겠다고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어쨌든 집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상황 봐서 해결하는 게 어때? 이 정도면 너도 만족하는 반반 결혼이지? 그래. 집 문제 해결되면 다른 거야 뭐 큰 돈 들어갈 건 없을 거야. 결혼 비용도 축의금으로 충당 가능할 거고 어쨌든 현금은 거의 같은 비율로 보태자는 거잖아. 근데 오빠, 예단 안 한다는 건 오빠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실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예단을 하려고 생각 중이시거든. 그거야 우리 쪽에서 예물을 할 때 얘기지. 우리 엄마는 그럴 여유 없으셔. 나도 빠듯하고 예단 예물은 없는 걸로 하자. 나 결혼 비용 최대한 싹싹 끌어모아 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그나저나 선주 너는 모은 돈이 어느 정도야? 그게 궁금해? 오빠보다 많다는 건 짐작하고 있으면서 뭘 물어. 어차피 결혼하면 차차 알게 될 텐데. 그런가? 그래, 알았어. 알고는 있었지만 참 내 예비 신부 야무지네. 나는 생각도 못한 집도 있고 말이야. 근데 정말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 말 안 해줄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저한테 현금 자산을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솔직히 왠지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직 부부 사이도 아닌데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전부 오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냥 돌려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부부 아니거든? 나야 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당연히 오빠보다야 많지. 내가 오빠보다 사회생활 선배인데다 워낙 일찍 입사했잖아. 그리고 돈 굴리는 일 관심 많은 건 오빠도 알지? 암튼 오빠랑 똑같이 보탤 수 있으니까 걱정 마. 혹시 모자라면 내가 더 보탤 여력은 있어. 그래? 나보다 많다니까 은근 기분 좋은데? 결혼하면 우리 자산, 아니 네 돈이지만 어쨌든 부부는 같은 배 타는 거니까 나도 좋다. 예비 남편은 궁금해하면서도 부재 얼마나 있는지 더는 캐묻지 않았고 자기보다 많다는 말에 은근히 좋아하길래 웃고 넘어갔어요. 아무튼 둘이 맞벌이였고 그 정도면 나름 괜찮게 시작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부모님 지원은 일절 없다고 미리부터 못 박아놨었어요. 저는 예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드린 이후에 종종 식사하자고 가면 스스럼 없이 가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아버지랑 같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데 그냥 먹고 사는 금액만 나오는 데다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 때문에 빚이 있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어서 그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댁에 바라는 건 없었지만 빚이 있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니까요. 물론 부모 빚을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실 리는 만무했지만 걱정이 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막상 상견례 앞두고 있으니 뭔가 처음에 우리끼리 잘 살라고 했던 마음을 고쳐 잡수셨는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빚 얘기도 그때 들었습니다. 저녁 먹고 놀다 가라고 부르셔서는 저에게 밑밥을 까시더라고요. 예, 산주야. 이제 결혼날 잡고 사돈댁 만날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한 가지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얘긴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실은 나도 너희 결혼하는데 도와주는 게 없어서 참 미안한 마음이야. 네가 괜찮다고는 한다만 어디 속내가 정말 그렇겠니? 나도 아들 장가가는데 형편이 이렇다는 게 참 속상하지 뭐냐. 아유, 어머니, 그 얘기는 이미 양가 부모님 다 이해하시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자식 결혼한다고 부모가 빚을 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사실 우리가 이미 큰 빚이 좀 있어. 네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지금 가게 말고 다른 가게짜리 알아보다가 사기를 좀 당했거든. 지금까지도 그 돈을 뼈 빠지게 갚느라 내가 아들 결혼할 때도 이렇게 뭘 해준다 소리를 못하는 거야. 네? 빚이요? 저는 오빠한테 그 얘긴 못 들었어요. 금액이 많은가 봐요? 아직도 갖고 계신 걸 보면요? 이제 2, 3년만 더 고생하면 끝이 보이지 뭐니. 걱정은 마라. 나는 자식들한테 빚 갚아달라고 하는 무식한 부모는 아니니까. 너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얼굴 어두워질 거 없어. 말씀은 저리 하시는데 왜 굳이 상견례 앞두고 대출을 오픈하시나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빚 얘기는 밑밥이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시더군요. 어쨌든 내가 이놈의 빚 때문에 니들한테 부모돌이 못하는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결혼 전에 솔직하게 알려주셔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님 입장이 더 이해가기도 하고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말이다. 혹시 너는 예단은 안 할 생각이니? 느닷없이 안 하기로 한 예단을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건 이미 오빠랑 안 하기로 얘기 끝난 걸로 아는데요, 어머니.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내내 보태주지 못하는 이유를 대시더니만 갑자기 예단이라니요. 그래, 나도 알아. 아들이 돈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근데 내가 괜히 예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갑자기 예단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니만 황당하게도 예비 남편의 상속 재산을 얘기하셨습니다. 실은 지금 당장은 내가 너희한테 보태주지는 못해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시골 땅이 있거든? 다행히 많이 올라서 한 2억은 받을 수 있다더라. 물론 아직 우리 아들 명의는 아니야. 너 우리 아들 할아버지 아직 시골에 살아계시는 거 알지? 돌아가시면 그건 무조건 우리 아들 몫이다. 시골 땅이요? 근데 지금 당장 팔 수도 없는 거네요? 그래, 네 말대로 그 땅을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우리 아들 땅 될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도 어쨌든 2억이나 되는 땅이 나중에 니들 소유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에 예단을 생략하는 건 아깝지 뭐냐. 저는 그냥 황당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에서 정말 해준다는 건 뭐 없으신 거니? 나도 대단하게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기본만 하라는 거지. 그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어려울 때니 제 속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 버릇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용히 정확한 속내를 여쭤봤어요. 그럼 어머니가 기본으로 바라시는 건 뭔데요? 저도 부모님께 이미 예단 안 하기로 한 거 말씀드려서요. 일단 어머니가 원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 나는 대단한 거 말고 명품 가방이나 하나 해주면 좋겠구나. 네 시아버지는 양복 한 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가 친척이 많지도 않잖니. 조금씩은 예단을 돌려야 나도 면이 서지. 내 입장도 이해해줘. 이제 와서 예단 말하는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이만큼 잘 키워 너한테 주는 거 아니냐. 평생 못 들어본 가방 한번 아들 장가 보내면서 들어보고 싶어. 이 정도면 너도 가능하지 않겠니?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 싶다는 가방을 보여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뒷목 잡을 뻔했어요. 당신이 시집 가시는 것도 아니면서 1,000만 원짜리 새 신부들이 예물로 받는 가방을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예단의 개념은 옛날에 남자가 집해 오면 그 집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드리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예물은 해준다 소리도 없으면서 먼 미래에 예비 남편 소유가 될 땅을 말하며 예단 얘기를 하시다니요.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여우 같은 사람이었나 다시 보게 되었죠. 어머니, 일단 어머니 뜻은 알겠지만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집에 같이 돈 보태고 다른 돈 드는 건 제가 보태기로 한 상황이라서요.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생각해보겠다니? 나 같으면 2억 땅 받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주겠다 얘. 아무튼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너도 뭐가 잘하는 일인지 잘 생각해봐. 되도록 상견례 전까지는 탑을 주렴. 그날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 듣고 뭐 했냐고요? 사실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미 판을 짜고 예비 남편 없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 거였어요.
솔직히 예비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어머니 만나고 와서 예비 남편에게 솔직한 내 심정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어머니가 예단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기분 별로였어. 예단은 오빠가 먼저 하지 말자고 한 거잖아. 둘이서만 보자고 하시더니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바라시더니 당황해서 어머니께 할 말을 제대로 못했어. 어쩔 거야? 나는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바라시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참 내가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어코 말씀하셨나 보네. 근데 선주야, 너 엄마한테 나 물려받을 땅 얘기도 들었지? 응, 들었어. 근데 오빠, 솔직히 너무 웃기지 않아? 당장 팔아서 돈 되는 땅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오빠 명의도 아니라며. 할아버지가 천년만년 사시진 않겠지만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그 땅이 오빠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냥 어머니는 나한테 1,000만 원 예단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 그런데 저희 얘기를 다 들은 예비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선주야, 너무 화내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입장도 생각해줘. 아들이라고 나 하나 있는데 장가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아무리 보태주는 거 없다지만 그래도 평생 한번 아들 장가 보내시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말도 일리는 있어. 할아버지가 뭐 100살까지 사시겠냐? 언젠가는 내 거 될 거고 그럼 너도 좋은 거잖아. 비록 내가 지금은 가진 거 없어도 난 그 땅 생각하면 아주 든든하다. 그냥 우리 엄마 말대로 해드리면 안 될까?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며 엄마에게 다시 말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 편을 들며 해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비 남편에게 물려준다는 시골 땅은 전 관심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5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그때 가서 물려받는 땅떼기가 뭐가 중요한가요? 어머니가 예단 얘기 꺼내기 전만 해도 예비시댁과 신랑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 아빠나 잘 챙기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빠가 반반 결혼하자면서 예단 예물 없을 거라고 먼저 말해놓고 지금 와서 말 바꾸니까 참 당황스럽다. 그럼 난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 이미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단 말이야. 지금 와서 1,000만 원짜리 가방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너 모아놓은 돈 나보다 많다며. 장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네가 살짝 해드리면 되지. 이런 건 네가 알아서 센스 있게 좀 해라. 센스라는 단어를 저에게 쓰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센스? 지금 센스라는 말을 나한테 한다니 웃긴다. 내가 센스가 뭔지 알려줄게. 예단이 뭐겠어? 원래 같으면 시댁에서 집 해주고 답례 의미로 신부집에서 예단 받고 일부는 친척들한테 돌리는 거야. 어머니가 좀 현명하신 분이면 자식 장가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보태시는 대신 당신 돈으로 친척들 간소하게 선물 돌리셔야 하는 거라고. 이게 센스야. 알겠어? 돈 한 푼 안 드리고 아들 장가 보내시면서 어떻게 예단을 바라시는지 모르겠다. 사실 다 바라면 아들 결혼이 순탄치 않은 거 어머님도 다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께 절대 말 못해. 그러자 예비 남편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어쨌든 너는 우리 엄마 말 안 듣겠다 이거네? 근데 나는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가 보낸다고? 내가 돈 한 푼 없이 결혼하자고 했어? 진짜 기분 나쁘다. 나도 기분 나빠. 중간에서 이러는 거 보면 나중에 결혼해서 잘할는지 걱정이네. 오빠가 그렇게 어머니만 생각하고 나한테 양보하기만 바라면 나는 어떻겠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나 잘하자는 생각만 들 뿐이지. 이게 바로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결혼말 나오고 가장 크게 싸운 일이
그 일이 아니었나 합니다. 서로 기분만 상하고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헤어졌고 저는 결혼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사과를 해오긴 했어요. 자기가 엄마에게 말해서 예단 문제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나요? 미안해, 선주야. 그날은 나도 기분이 상해서 너한테 막말을 했네. 근데 우리 이런 일로 싸우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일리가 있더라. 엄마한테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너도 마음 풀어. 어머니가 오빠 말하는 대로 하시겠대? 나한테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셨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도 내 말대로 하시겠대. 사실은 내 앞으로 축의금 들어오면 그걸로 마음에 드는 가방 사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엄마도 수긍하시더라. 너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어머니 막무가내로 며느리한테 생각 없는 요구하시는 분 아니셔. 이젠 됐지? 예단 문제 해결됐으니까 손해보는 느낌 안 들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똑같이 보태서 공평하게 반반 결혼하는 거다?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기분이 그리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혼한 친구가 하필 다시는 반반 결혼하지 않겠다며 성토를 하기도 했고 저는 한번 실망을 하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죠. 그래서인가요? 왠지 예비 남편이 반반 결혼이니 공평하다느니 말을 하는데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 저도 고민했던 부분을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예비 남편과 같은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거니 저도 반반 결혼하면서 보태는 돈 외에 남는 돈은 우리 부모님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 마련할 때 큰돈을 보태주시기도 했고 어차피 언젠가는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말대로 정확하게 반반 결혼하자는 건 돈만 오빠랑 동등하게 보태면 된다는 거지? 좋아, 그렇게 하자. 어쨌든 오빠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준 건 고마워. 그리고 오빠, 나도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나 똑같이 보태는 돈 외에 남는 돈은 우리 부모님 드릴까 하거든? 뭐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지만 오빠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저는 반반 결혼하면서 제가 보태는 돈 외에 남는 돈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허락받으려고 말한 건 아니었고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정확한 현금 자산도 모르니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 집 살 때 돈 보태주셨다는 사실은 예비 남편도 알았으면 했어요. 굳이 말하자면 제가 모은 돈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린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결혼비용 보태고 남은 나머지 돈을 우리 친정 부모님 드린다는 말에 눈이 2배로 커지면서 놀라더라고요. 뭐? 야, 박선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비용 보태고 남는 돈을 부모님 다 드린다니 그건 우리 자산으로 아껴놔야지 말이 되냐? 그건 반반 결혼이 아니지? 안 돼. 난 동의 못해. 오빠 동의는 필요 없어. 내가 내 돈 들이고 시집 간다는데 왜 오빠가 반대? 그리고 내 집 살 때 우리 부모님이 1억이나 보태주셨어. 나중에 내 집 팔게 되면 늘어나는 자산이 얼마겠냐고. 그런 건 생각 안 해? 야, 그때 가봐야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아는 거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너 참 웃긴다. 돈이 많으면 결혼비용을 네가 더 보태도 되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예당 고작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는데 그건 기를 쓰고 싫다고 하더니 뭐? 남는 돈을 친정해준다고? 그런 게 어딨냐? 돈 얘기에 발끈하는 모습 보며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아주 그 돈이 자기 것이나 되는 것처럼 개거품을 물더군요.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그 인간이 저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더라고요. 암튼 나는 동의 못해. 전 그러면 남는 돈도 반반 나눠서 네 친정 주고 우리 부모님도 드리던가. 남은 돈도 반으로 나눠야 반반 결혼 아니겠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허락할게. 너네 집에만 돈 드린다는 건 무조건 싫어. 거의 악을 쓰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는데 말하는 논리가 참 어이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나눠야 반반 결혼이라뇨.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지금 오빠가 말하는 거 웃기는 논리인 거 알지? 억지도 어지간히 부려야지. 결혼도 하기 전에 내 돈을 꼭 자기 것처럼 말한다? 내 돈을 왜 오빠네 엄마한테 줘야 하는데? 나야말로 싫어. 겨우 하나 해결했나 싶더니 산 넘어 산이구만. 억지라니. 결혼 전이지만 반반 결혼하기로 해놓고 여유도 많은 네가 나 보태는 만큼만 보탠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나머지 돈을 부모님을 드리겠다고? 너 진짜 너무한다. 암튼 나도 긴 말하고 너랑 싸우기 싫다. 우리 엄마한테도 절반 보내드려.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우리 집 빚도 있다고 말했다던데 너는 우리 집 사정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알아서 보태겠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결혼 전에 너도 큰 소리 칠 일 생기고 좋잖아. 너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 예쁨 받을 짓도 다 네가 할 몫인 거야. 아무튼 나는 더 할 말 없어. 남은 돈 반반 나눠서 우리 엄마 보태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는 거 보면서 저는 이미 이 결혼을 할 마음은 안드로메다로 간 지 오래였습니다. 반반 결혼이니 공평이니 외치던 사람이 내 돈에 욕심을 내는 꼴이라뇨. 게다가 남은 돈도 양가가 똑같이 나눠야 반반 결혼이라는 건 무슨 개소린가요? 무슨 내 재산이 자기 거나 자기 가족 것이 되기라도 하나요? 제 돈이 무슨 공공재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추태와 억지 보기 싫어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할 말도 없다. 뭐? 나야말로 어이없어. 내 돈이 무슨 공동재산이야? 웃기는 소리 그만해. 우리 결혼 그만두자. 여기서 끝내. 우린 파혼이야. 나는 오빠같이 개논리 펼치는 사람이랑 결혼 못해. 그러자 그 사람도 화가 났는지 언성을 더 높이며 파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너 파혼하자는 말에 벌벌 떨 것 같냐? 천만의 말씀. 파혼하자 이거야. 누가 손해인지 어디 한번 보자. 손해? 글쎄, 나는 오빠랑 파혼하는 길이 돈 버는 길 같은데? 아쉬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빠야. 내가 뭐가 아쉬워? 네가 무슨 억망장자라도 되냐? 아쉬울 거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억망장자? 오빠 정말 웃긴다. 내가 억망장자면 아쉬워할 거야? 좋아, 알려줄게. 내가 억망장자는 아니지만 억대 자산 소유자거든? 부동산 있는 건 알지? 근데 나 현금 자산도 꽤나 많아. 아마 오빠가 10년을 꼬박 저축해도 못 만질 돈일걸? 물론 그만큼 벌기도 많이 벌고 내가 나머지 돈 우리 부모님 드린다고 해서 큰 타격 받는 줄 알아? 그랬더니 뭔가 흠칫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조금 전 개거품 물던 사람이 한풀 꺾인 목소리로 묻더군요. 네가 돈이 뭐 얼마나 많은 건데? 억대 자산? 거짓말하지 마.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 뭘 더 말하겠냐?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됐냐? 이제는 믿어? 저는 그 인간에게 제 통장 잔고를 까서 보여줬습니다. 0이 붙은 개수를 세더니만 예비 남편은 눈알이 뒤집어지며 놀라더라고요. 이거 뭐야? 선주야, 이게 지금 다 네 돈이라는 거야? 보면 몰라? 그리고 자세히 봐. 내가 월에 얼마를 버는지. 괜히 오빠 자격지심 가질까봐 겸손하게 군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 가만히 있으면 내 덕 누리고 살 거 많았을 텐데 복을 자기 발로 차니? 어디 남은 인생 후회나 열심히 해라. 난 오빠랑 결혼 안 할라니까. 뭐? 반반 결혼? 이게 오빠가 말한 반반 결혼이야? 무엇보다 우리 친정에 돈 보태준다니까 발끈한 모습 생각하면 정말 정 떨어진다. 오빠 마음 씀씀이가 고작 그 정도였네. 그 간장종지만한 마음 씀씀이 안 고치면 오빠는 아마 절대 여자 만나서 결혼 못해. 내가 너그럽고 착해서 이런 개떡 같은 결혼 하겠다고 한 거야. 알겠냐? 그러자 예비 남편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말을 바꾸며 제 마음대로 하랍니다. 선주야, 잠깐. 이러면 말이 다르지. 나는 우리가 비슷한 줄 알았단 말이야. 와,
대박이다. 너 현금 자산이 2억이나 있었다고? 근데 왜 말 안 했어? 나야말로 기분 나쁘다. 너 나 못 믿는 거잖아. 아니? 나는 이제야 눈에 뭐 씌웠던 게 벗겨진 느낌이야. 처음부터 오빠가 말한 반반 결혼은 말도 안 되는 거였지. 내가 순진해서 사랑을 믿었는데 바보였지 뭐야? 암튼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나는 오빠랑 결혼 못해. 손해본 건 각자 가름하기로 하고 집에서도 알아서 말씀드리자. 이쯤 했으면 오빠도 이해할 거란 믿어.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려고 했고 그 사람은 나가려는 저를 붙잡더니만 계속 미안하다고 읍소했습니다. 에이, 선주야. 미안해. 우리가 이러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처음에 예단도 내가 잘못했다고 한 거 잊었어? 내가 예민했나 봐. 가뜩이나 돈 없어서 골치 아픈데 네가 여유자금으로 쓸 생각 안 하고 네 부모님 준다니까 나는 그게 싫었던 거야. 네가 돈 많은 줄 알았으면 절대 반대 안 했어. 미안.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자. 부탁할게. 그 말 들으니 더 싫다. 결혼해서 돈 없으면 부모님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떨어질 정도 없으니까. 그럼 알아서 각자 정리하자. 우리 결혼은 여기서 끝이야. 붙잡는 예비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바로 파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워낙 저를 믿는 분들이시라 뭐라고 속상한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너를 믿는다, 선주야. 그래도 결혼 전에 아니다 싶은 걸 알았으면 파혼하는 게 맞아. 어지간하지 않았으니까 힘든 결정했을 거라 믿는다. 잘했다, 우리 딸. 믿어줘서 고마워, 엄마. 지금은 파혼이 최선인 것 같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앞으로 나한테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결혼 그까짓 거 급하다고 아무나 하고 할 순 없잖아. 물론 지금 급하게 결혼할 이유도 없고. 부모님의 이해가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예비 남편과 2년간의 연애 그리고 결혼을 그날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찾아오고 연락하고 하는 통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본인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의 연락 없이 2년이 끝났네요. 파혼하고 나서 몇 개월이 흐른 지금은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파혼 경험으로 반반 결혼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동안 반반 결혼이 유행처럼 번졌죠? 지금도 그런 방식이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명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여자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매일 새롭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죠. 그 길을 평생 함께할 동반자와 같이 가는 것이 결혼인데 그런 험난한 길에서 모든 어려움도 과연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인생을 저울질할 수 있는 정확한 저울과 줄자도 없는데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최소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한 반반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에게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결혼을 성공하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반대로 이런 남자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술, 도박, 바람기 이런 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 저는 가장 조심해야 할 배우자상은 조금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본인을 위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나는 작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상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결혼이라는 건 정확히 계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 부족한 걸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 조금 미쳐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니 상대방의 돈을 계산하려는 생각보다는 상대의 기쁨도 고난도 고스란히 내 몫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이득이 어딨고 손해는 또 뭡니까?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나를 인생 동반자가 아닌 비즈니스 대상으로 본다면 꼭 결혼을 다시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언젠가는 저도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겠죠?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